네, 영종도 브리핑 2부 진행할 건데요. 2부에서는 김선희 아나운서께서 카페 나들이를 가주실 거고 또 1년 만에 거의 1년 된 것 같은 정말? 그런 느낌이 드는 신철 씨가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얘기를 해주실 건데 오늘 영화는 저도 봤는데 우리 애도 그러던데 생각해야 되는 영화라고 그 생각을 제 생각이 못 미쳐서 그 생각 먼저 좀 들어보고 가고 싶네요. 오늘 소개시킬 드릴 영화는 이제 흑인 오르페라는 브라질 영화고요. 1959년 영화인데요. 저도 이 영화 어릴 때 보고 이번에 다시 봤는데 어릴 땐 진짜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어 막 그랬어요. 너무 좀 어설프달까? 그 어릴 때가 네. 언제예요? 그거 잘 기억이 안 나요. 토요일 영화에서 했었는데 주말에 토요일 토요일 영화 했었는데 진짜 어릴 때네. 예. 그래서 다시 봤는데 이 영화를 이해하려면 이제 당연히 오르페우스 신화, 그리스 신화 오르페우스 신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뭐냐면 이제 오르페우스가 이제 그 리라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기타인데 연주하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연주자인데 에우리디케라는 그 사랑하는 이제 신부가 그 지옥의 왕인 하데스에게 잡혀가고 그 신부를 데리러 지옥에 가서 멋지게 리라를 연주해서 그 지옥에 있는 그 신들을 감동시켜서 부인을 데리고 오다가 근데 절대 이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뒤로 돌아보죠. 그래서 다시 뺏기죠. 부인을. 요 오르페우스 신화의 얘기이고 그 오르페우스는 결국 이제 여인들에게 갈기갈기 찢어 죽게 되는 이건데 이걸 이제 브라질의 그 흑인들의 또 브라질 상황에 이렇게 맞게 이제 각색을 한 영화인데 근데 이 신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터디셀러급의 굉장히 히트친 신화인데 이 신화를 되게 브라질적으로 잘 각색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오르페가 이제 오르페우스겠죠. 왜냐면 기타를 치잖아요. 그 다음에 에우리디케가 나오죠. 에리 나오는데 또 여러 가지 그 실화에 나온 사람도 그대로 나와요. 예를 들면 헤르페스 나와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처음에 기차 타고 할 때는 내가 도와줄게 했던 그리스 신화에서도 인간을 도와주는 신이거든요. 근데 계속 도와주죠. 네, 계속 도와주고 여기서 이 영화는 리우데자네이로라는 그 브라질의 도시에서 삼바 축제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얘기인데 똑같아요. 그 기본 포맷은 그리스 신화와 똑같은데 1950년대 말에 브라질은 어떤 시대였냐면 급격한 경제 성장을 막 하고 그리고 또 한축에서는 이제 막 굉장히 인플레이션 심하고 그래서 영화 보시면 축제가 일어나는 장소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도시도 보여주다가 그렇죠. 그래서 자꾸 생각만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상은 이제 아파트가 막 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대비가 되는 영화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거 정말 너무나 신의 한 수다라고 느낀 건 뭐냐면 하데스가 지옥에서 원래 신화에서는 이제 지옥에 끌려가는 건데 이 영화에서는 에우리디케가 결국 죽는데 오르페가 이제 시신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못 찾는 거죠. 그 어떤 관공서를 들어갔는데 관공서 지키는 사람이 청소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서윳더미에서 당신의 여자를 찾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못 찾으면 반대로 여기가 당신의 여자가 사라진 곳이다. 그래서 이제 서류로 이런 걸로 이제 상징되는 관료라든지 급속하게 도시화되던 그 당시 상황을 하데스가 있던 그 지옥과 이제 대비시키는 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눈여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같이 죽는데 이 영화에서 같이 오르페와 같이 여자가 죽는데 이들이 어떻게 죽냐면 같이 떨어져서 산도 아니고 밑에 바닥도 아니고 중간에서 나무에 걸쳐서 이렇게 죽는 모습이 강사로 아주 깎아지는 강사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생각해보니 이 영화를 만들 당시에 이 영화를 만들던 감독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보사노바라는 음악을 만드는 창시했다는 뭐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당대 젊은 지식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기층 민중들과도 잘 못 섞이고 그 다음에 경제개발을 이루는 독재 정권 막 군부대터 이루는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중간에 애매한 중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끝으로 떨어지지도 못하고 정상에 있지도 못하고 중간에 있는 뭐 이런 불안하고 자기들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영화에서 잘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될 건 영화 음악이죠. 이 영화의 음악은 지금까지도 수백 번 넘게 그 리메이크된 이제 카니발의 아침이라는 음악, 그다음에 펠리시다테라는 음악인데 이 음악은 잘 그만큼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포르투갈어로 번역은 행복인데 뭐 사랑의 행복을 막 얘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짧고 슬픔은 길다 이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를 너무 잘 표현한 음악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오르페우스 신화랑 같이 이제 곁들여서 보시고 그 당시 브라질 상황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지금 상황을 보시면 그게 너무 대비돼서 브라질 너무 최악의 상황을 가고 있잖아요. 뭐 코로나도 그렇고 아마존을 불태우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어떻게 보면 이제 1950년대에 막 개발이 이루어졌던 그 시대부터 어떤 지금의 이런 모습을 젊은 지식인들은 미리 좀 고민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가장 브라질다운 멋있는 그런 리메이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그 당시에 진짜 만든 거예요?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브라질을 뭐 배경으로 영화 제작을 한 거고? 합작 영화이긴 한데 어쨌든 배경은 다 브라질이에요. 리우데자네이루. 그러니까 배경은 브라질인데 저는 그게 60년 전이잖아요. 네. 60년 전인데 그게 이렇게 칼라로 따끔하게 나오면서 또 의외로 그 이렇게 도시 빌딩들 이 도시가 나온 거고 저게 60년 전에 브라질인가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남미의 그 당시 50, 60년대는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굉장히 발전하던 나라들이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왜 TV로 접한 남미의 지금보다 더 좋은 것 같은. 그래서 저게 진짜 59년 처음에 들어갈 때 59년이라고 분명히 봤거든 내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남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원도 풍부하고 사람도 저렇게 많고 물자도 많은데 왜 저렇게 살까? 그 당시 남미가 주로 포퓰리즘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포퓰리즘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막 얘기 나오고 해서 복지를 많이 이제 퍼주고 대신에 이제 부채가 많이 쌓이고 나중에 그 부채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겪기 직전이라서 그래서 굉장히 발전이고 그 영화 보셨는데 스테파니에서 아침을 네. 많이 얘기는 하지만 안 본 영화 중에 또 꼽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오드리 헵번이 마지막에 그러네. 그 이민을 가려고 할 때 이민을 가서 같이 살려고 하는 부자가 누구냐면 아르헨티나의 농장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남미가 그 당시에 지금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할 수 있죠. 근데 또 그 카니발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곱씹어 보면 슬픈 내용인데 그 잠깐의 행복. 네? 그 젊은이들도 잠깐이잖아요. 젊은 세대도. 그 영화 중간에 젊은 애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 음악의 대를 이어가는 또 정말 싱싱하고 정말 활달하고 체력적으로도 이 충만해 있을 그 나이 때 잠깐 지나가는 때인데 가장 충실한 절대죠. 그래서 영화 교과서 이런 데는 어떻게 얘기 나오냐면 영화가 끝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모습을 다시 재현하는 영화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영화가 있는데 그걸 재현하는 영화가 더 오래 남는다 사람들한테. 왜냐면 삶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화도 그런 면에서 되게 끝에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의 그 또 이어가는 그게 되게 또 감동적이죠. 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 아프리카에서 영화인가 전부 다 그게 근데 도시가 굉장히 반짝반짝한 도시가 전부 다 있죠. 그게 흑인만 나오고. 또 이제 음악까지. 근데 사람이 사는 데가 왜 우리 그 어릴 때 보면 무당들이 구슬하면서 빙의를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네, 되게 샤먼들이 등장해요. 역동적이죠. 거기에서 그대로 빙의가 돼서 얘기하는 이런 모양도 나온 거 보면 그때 그야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 사는 데는 같은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싶은 이제 브라질의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익숙하대요. 우리나라도 되게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브라질의 그런 문화가 되게 그 사람들은 그냥 음악만 나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라서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는 문화가 되게 음지로 갔다면 걔들은 이렇게 되게 양지로 나와 있어서 편의점처럼 춤을 추더라고요. 거의 춤까지. 그 옛날에 위지동이전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오랑캐라고 쓴 그 책에도
저 사람들은 술 먹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써 있다는데. 약간 그 여러 가지가 믹싱돼 있어요. 뭐 남미의 어떤 토속적인 것과 아프리카 노예들도 맞아.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믹싱돼 있는 데다가 이제 지식인들의 여러 가지 이제 고뇌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음악이고 영화고. 근데 그거를 나는 계속 아까 그 신화를 모르면은 신화를 모르고 어디 계속 생각만 하다 답을 못 찾을 수밖에 없네요. 신화를 알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신화를 알면은 그 이제 옛날 얘기를 영화로 지금 이야기로 풀어놓은 느낌이 딱 오는데 생각할 수 있는 영화도 그냥 보고 즐기는 것보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제 영종도의 영화 같은 이야기, 네.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카페 나들이를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카페 나들이를 담당한 김선인데요. 저희 영만 카페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런데 뭐 분실물 코너도 있고, 이제 뭐 오늘 뭐 먹었어요, 뭐 오늘 레시피, 뭐 이렇게 다양한 글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더니 카페 지기님께서 그거를 잘 다시 나누시더라고요. 이게 만약 분실물 관련 글이다 그러면 분실물에 다시 옮겨 놓으시고, 이게 영종 뉴스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면 영종 뉴스로 이 게시물을 포함합니다 하고서 가져가셔서 아주 수첩처럼 다이어리 잘 정리된 다이어리처럼 쫙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어디다 올려도 나중에 그 글은 그 해당 항목에 들어갈 수 있게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야, 이 카페가 정말 정리가 잘 되는구나. 아무리 하루에 몇백 개의 글이 올라와도 그 중에서 꼭 필요하고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고 물건을 꼭 찾아야겠다. 이 사람이 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자유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 그럼 분실물 코너에 올라가서 그 분실물 게시판에 가봤더니 찾은 거는 앞에 말머리에 찾았어 뭐 이렇게 그런 것까지 다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야 정말 꼼꼼한, 다시 한번 이제 칭찬을 드리고 싶은 그런 카페였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또 오늘의 레시피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요리 책이 필요 없게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그 사진과 그 만드는 방법 또는 어떻게 먹었는지 이걸 왜 먹었는지까지 해서 굉장히 음식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잔뜩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로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자랑하는 사진들이 주로 있잖아요. 저도 이제 평소에는 사진 안 찍다가 좀 잘 차려놓은 날은 왠지 찍고 싶고 뭐 SNS에 올리고 싶고 이런 날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다 그렇게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맛있는 음식들 가운데 어떤 분이 아침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어떡할 거야 아침. 그거는 밤새고 아침 먹나 보다. 1인당 최소한 5만 원 이상 호텔 뷔페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댓글이 많이 달렸거든요. 이게 아침이라고 하니까. 믿을 수 없는 아침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아침이에요? 나 같으면 장난하니 그렇게 쓰겠다. 그랬더니 이것이 가정의 아침이 아니고 회사의 아침이었어요. 회사에 아침 일찍 오는 그 회사인가 봐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고 소규모 회사인데 아침을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복지가 좋다고 자랑하셨구나.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런 회사로 잘하려면 정말 이 사장님 마인드가 되게 좋잖아요. 이렇게 아침을 딱 차려주고 열심히 같이 또 이렇게 가족적으로 같이 먹고야. 사장님 마인드가 안 좋은데요. 아침부터 많이 먹으면 부대끼는데. 그럴까요? 하여튼 두비 영맘님께서 올려주신 아침 식사 준비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관심이 갔던 게 그 여러 가지 게시글 중에서 응원 게시글이 또 있어요. 따로 모아져 있는데 아들 일어나 밥 먹자 그 글이 또 따로 모여져 있거든요. 이제 이 아들은 병원에 누워서 힘들게 재활하고 있는 그 친구인데 이제 거기서 최근 글이 오늘 판결 났네요 올라왔는데 이게 조회수가 3,284. 네. 근데 이제 드디어 판결이 난 거죠. 1심에서. 그래서 그 스파링 한다면 또래 의식불명 빠뜨린 고교생 2명이 1심 최고 징역 8년 나와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각자의 의견들이 이제 막 달렸고요. 댓글로 징역 장기 8년이고 단기 4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주된 댓글은 뭐 이거는 각자의 얘기가 있겠지만 힘들다. 너무 작다. 너무 작다는 얘기가 주로
있는데 이게 청소년 범죄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작지 않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피해자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어른들이 잘 해야겠다. 뭐 장소들도 잘 관리하고 아이들도 잘 관리하면서 사랑으로 키워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근데 이제 피해자는 이제 몸과 마음의 상처가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폭에 관한 것들이 교육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아들 일어나 밥 먹자 요 게시글이 이제 빨리 없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제 아들이 빨리 일어나서 다 회복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영만 카페는 아닌데요.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소개해드렸던 저희 책 있잖아요. 세상에 필요한 건 너의 모습 그대로. 이제 요게 이제 특수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거기 장애 이해 교육을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에 계신 어떤 선생님이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시고 직접 그 아이들 목소리로 책을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유튜브 영상 보다가 눈물이 나가지고 애들이 목소리를 읽는데 그 특수반 아이들이 이제 글 배워서 읽는 거예요. 오늘은 나도 그 나지야 우리 함께 하늘은 나라 우리는 날 풍성한 구름과 파랑해가 주홍, 초록, 노란까지 세상을 여러 가지 색들로 가득했지. 네, 이제 이렇게 끝까지 다 읽어서 이거를 출판사 동의 없이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좋은 책을 내게 된 게 되게 기뻤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걸 아이들과 수업을 하시고 이렇게까지 활동을 하시고 그걸 이렇게 또 표현해서 애들이 자기가 읽은 목소리가 이제 그림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또 뿌듯했겠어요. 그러니까 동의 없어도 거기에 불만 없으시잖아. 예, 불만이 없죠. 물만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출판사네요. 예, 하여튼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수업을 해주신 게. 그래서 이런 책을 많이 내야겠어요. 아이들. 지인 아니고요. 아니죠. 전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제 책들 얼마나 이제 인기가 있나 누가 블로그에 올렸나 이렇게 항상 검사를 해요. 아침에 눈 뜨면 네이버에 책 이름을 쳐요. 그러면 어떤 분이 블로그에 올리시기도 하고 이런 유튜브가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발견한 거거든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많이 저작권법 이렇게 막 걸지 않을 거니까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동네 꽃 피우다 우동꽃 라디오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5년을 쭉 이어오면서 진짜 중요한 자리 오늘 또 더구나 신철 씨까지 그 멀리에서 그러게요. 네, 그리고 같이 이게 이제 또 오아시스 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몇 개 단체가 같이 컨소시엄이 돼가지고 그 중에 하나로 이게 이제 진행된다는 것도 의미가 있죠. 점점 큰 자리를 잡아가고 하는 과정에 같이 늘 해줘서 개인적으로도 고맙고 서로가 고맙고 네, 영종도 브리핑 2021년 6월 2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